오늘은 세계 경제사에서 가장 화려하게 피었다가 빠르게 져버렸던 일본의 버블 경제와 그 이후 찾아온 잃어버린 10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에서 어떻게 끝이 보이지 않는 침체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 걸까요?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일본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이 발발하며 일본의 지리학적 위치가 매우 중요하게 된 거죠. 한국으로 전쟁을 하러 오려면 반드시 일본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1946년부터 미국의 전폭적인 원조와 함께 일본 경제는 전쟁 특수를 톡톡히 누리게 됩니다. 미국은 일본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모델 국가로 만들기 위해 대규모 경제 원조를 제공했죠. 이를 통해 일본은 제조업과 수출 기반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근면성과 효율적인 기업 문화,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은 1950에서 60년대 경제 기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문구가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죠. 1980년대에 이르러 일본 경제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자동차와 전자제품 같은 일본의 수출품은 세계 시장을 장악했고 일본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당시 세계 50대 기업 순위에 일본 기업이 반 이상 포함되어 있었죠. 특히 1위 NTT의 시가총액은 2에서 4위까지의 기업 시가총액을 합한 것보다 높았습니다. 일본의 경제 성공은 단순한 호황을 넘어 문화적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넘치는 자신감으로 1979년에는 Japan as No. 1이라는 책이 미국에서 출간되었는데요. 이 책은 일본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미국을 앞질렀다고 주장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일본의 경영 방식과 경제 모델이 세계적인 모범으로 여겨졌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는 지나치게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금리 정책과 과도한 대출로 인해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끝없이 상승했고 이는 거품을 형성하게 됩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당시 도쿄 항공의 땅값이 미국 전체의 땅값보다 높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경제는 끝없이 성장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일본 정부가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서 거품은 터져버렸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며 일본 경제는 깊은 위기로 빠졌습니다. 기업들은 줄줄이 파산했고 은행들은 부실 채권으로 휘청였습니다. 경제 전반이 붕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품이 터진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긴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실업률은 상승했고 기업들은 투자를 멈췄습니다. 일본은 GDP 대비 국가부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죠. 경제는 활력을 잃었고 일본 국민들은 불황 속에서 절망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침체는 단순히 10년으로 끝나지 않았죠. 고령화가 진행되며 도시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이후 20년 이상 회복이 더딘 경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는 세계 경제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무분별한 투자와 과도한 대출, 그리고 그것이 불러온 자만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줬죠. 이 교훈은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가 경제 정책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겪을 미래의 모습이 지금의 일본과 비슷할 거라 말합니다. 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정비한다면 앞으로 어떤 미래의 모습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